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적 분석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5개가 일주일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5개 일주일, 여기 5개 일주일, 여기 5개 일주일, 그러면 1, 2, 3, 4주 정도 돼요. 거의 한 달이잖아요.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지나서 보시는 이 녹색 선이 피보나치 38.2 레벨이에요. 13,000 근처. 근데 갔다 왔다 난리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쓰는 15일짜리 그 이동평균 선이고요. 단기 이동평균. 그 다음 밑에는 MACD고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 기준선을 놓고 아래 가면서 하락 추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펀더멘탈리도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퍼스트 리퍼블릭의 은행권 부실에 상업용 부동산에 뭐 부채 한도 협의에 안 된다고 난리치고 미국 디폴트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월화 뺐던 건데 월요일 날 십자가 화수 뺐던 건데 특히 화요일 날 내렸던 거 올리면서 이제 위로 다 올리면서 끝냈어요. 근데 이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바뀐 게 있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채 한도 협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텍스가 들어와서 점프해서 올라왔대요. 텍스가 좀 거치면서 6월달 디폴트가 엑스데이트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7월달이 디폴트 엑스데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2달 동안 협의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솔브된 거.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JP나 다른 회사들한테 인수를 시키려고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 그러면 FDIC가 이제 SVB 한 것처럼 그냥 사버린 다음에 조각조각 내가지고 팔아버려서 없앤다. 라고 하는 쪽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고 해결한 방법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SVB가 벌써 몇 주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크게 리스크가 되진 않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반등을 시킨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호실적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앞부분에 있어서 상승했던 건데 여기 티도 안 나죠 지금. 게다가 뒷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쭉 메타 발표 이후서부터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모습이 뭘 만들었냐면 MACD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려놨던 이렇게 된 채널이 있었잖아요. MACD 채널 고점 연결하고 저점 연결하고 그거를 아래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여기에 윗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루짜리 빅스 그를 이제 또 그러다 새로 나왔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빅스가 효용성이 있을까? 새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월 차트로는 만들어 놓은 거를 공시를 해서 데이터를 줬어요. 인트라데이는 이번 주부터 나왔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려보려고 해서 이제 두 가지를 그려봤어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빅스고요. 파란색이 원데이 빅스예요. 파란색 빅스랑 빨간색 빅스랑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어떤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시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데이 빅스는 빅스 아래에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원데이 빅스라고 해서 훨씬 더 높게 이제 투기성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빅스보다 높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직관적으로는. 그랬는데 실제로 그려보니까 별로 안 높고 최근은 아예 원데이 빅스는 원래 빨간색 빅스보다 다 아래 있죠. 근데 원래 지금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그 CME가 12OE가 빅스를 만들 때 이게 더 이상 빅스가 저 원데이 옵션들이 제로 DT 옵션들이 너무 많이 거래가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위험 게이지로서 위험 인디케이터로서 작용을 못 한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런 걸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로 보면 오히려 더 바닥권에 있는 모습은 보여져요. 오히려. 근데 올라갈 때는 물론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트레이딩에 어떻게 하면 이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을 그어봤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빅스보다 확 높고 점프해서 올라가서 거의 30대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 파란색이 지금 원데이 빅스죠. 여기를 그래서 점을 찍어서 이게 띵띵 올려본 거예요. 여기 확실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띄게. 그럼 거기를 딱딱딱 점을 찍고 밑에를 쭉 봤어요. 이게 차트죠. 이게 지금 S&P 차트예요. 왜냐하면 빅스는 S&P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S&P 차트를 가져와서 쭉 이제 보려고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걸 기계로 하면은 이제 백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요때부터밖에 없어요. 5월 10 며칠인가서부터밖에는 고시가 안 된 거여서 5월 달서부터 여기 파란색 고시된 때부터가 이제 거래소에서 준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비에서 이제 이 부분부터 줬고 그래서 그때부터 쭉 보시면은 확 점프해서 올라갔을 때 보면은 뭐 나름 저점 근처는 맞네. 급등 급락을 할 수 있겠네 라는 포인트가 맞았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세 번째도 여기.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여기. 이 선 건너인데요. 위치를. 그러면 위치를 보시면은 딱 눈으로 봤을 때 제일 그냥 눈에 딱 띄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는 변곡점 위치에 있어요. 근데 보통 빅스가 올라갔을 때 하락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빅스로 해서 그러니까 원데이 빅스조차도 빅스가 급등했을 때 매수가 오히려 더 적절하게 맞았던 포인트가 더 많아요. 여기 개수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근데 의외로 고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을 찍었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다, 매도다 이런 의사 결정보다는 다른 인디케이터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점프했을 때 어쨌든 변곡점 부분은 맞았던 부분들이 맞았어요. 요때 같이 뭐 별 볼 일 없을 때 이때도 뭐 별 볼 일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뒤로는 쭉 빠졌으니까 별 볼 일 있었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여기 요 부분 빼고는 이때 한 번 빼고는 결국 이렇게 점프했을 때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특이한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근데 러프하게 지금 확률적으로 쭉 봤을 때는 여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부터도 저점 찍고 올라갔고 여기도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 조금 가다가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런 데는 약간 뺄려겠죠. 근데 여기도 뺄려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고점 찍고 며칠 조금 올라갔다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페일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딱 고점 찍고 오히려 빠졌죠. 페일러죠. 여기도 페일러네요. 그쵸? 근데 지금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고점 찍을 때 매수가 올라갔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개수로 보시면은 약간은 오히려 랜덤해요. 예, 보시다시피. 근데 어쨌든 과거 옆에 있는 차트들과 비교했을 때, 옆에 있는 이런 피리어드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레벨에서는 확 올랐다 확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안 튀었어요. 오히려. 근데도 줄줄줄 밀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선물들은 하다 보니까 그럼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수할래 매도할래 두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면 지금 이 차트상으로 고른다고 치면은 그날 당일짜리 매도라면 급등했을 때는 그 다음날 그냥 매도해 버린다고 생각하고 매수했다면 의외로 수익은 잘 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점프했었던 날 뒤도 상승이었고요. 다음 바 하나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점프죠. 두 번째 점프에서 보시면은 그 다음날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난리를 쳤지만 상승.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프했던 날은 그 다음날은 상승. 그리고 점프했던 날은 그 다음날 보면 상승. 그죠? 그 다음날부터 빠졌어도 요 날 하루만으로 보면 올랐잖아요. 하루는. 그 다음에 여기도 위로 점프해서 올라갔을 때 보면은 그 다음날도 십자선이긴 한데 올라가서 먹을 가능성이 있었죠. 잘 털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도 충분히 다음번에 조금 별로 약간은 얘기 두 개는 조금 까리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밑에서 위로 점프해서 올라갔을 때 매수했으면 먹었겠죠. 그 다음날 하루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도 계속 이제 저점 매수라고 이제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올라가면 얘가 지수가 빠졌을 거고 그러면 좀 내려왔을 때 사야지 올라갈 때 많이 편하잖아요. 이거 따라가서 사는 것도 개별 종목들은 따라 사는 것들이 많이 이제 잘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수급이 좀 그러니까 꼬이니까 뚫고 올라가면 매도할 사람들이 없다, 물량이 없다. 그렇지만 S&P나 이런 것들은 뭐 올라가도 끝없이 물량들은 계속 있어요. 공매도도 항상 가능하고 선물도 거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매매할 때는 브레이크아웃 하는 거를 굉장히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브레이크아웃 따라가는 시점에 대한 확률적인 이제 전략들은 많이 개선들을 해놓고서 출발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 방향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의미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고점 올라가는 게 자주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거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그쵸? 눈으로 봐도. 그럼 한 달에 한두 번만 매매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필터링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봤다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패닉으로 셀링해서 로스컷 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매수하는 형태들의 전략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아래는 그냥 인디케이션으로 제가 그냥 가져봤는데 스큐라는 인디케이터도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찾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했는데 스큐는 보통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변동성 차이를 가지고 이제 빼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콜옵션들이 점점 밸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마도 풋백이 콜일 거예요. 그래서 풋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풋의 변동성이 비싸지고 있는 거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풋의 변동성이 싸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차트들이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 빼기 여기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큐가 보통 얘기할 때 풋콜 스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풋콜 페리티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풋 빼기 콜 해놓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지금 얘네들 고시하는 게 있어서 지금 보통은 일상적으로는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락하더라 주가가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위 모양과 유사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러프하게 보시면 비슷하게는 움직였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완전 다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이 차트 예전에 매매할 때는 조금씩 봤었는데 최근엔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 찍다가 원데이 빅스 만들다 보니까 있어서 지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인디케이터들 별로 이렇게 점프 할 때 보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줄 서놓은 데 보면은 조금씩 걸리죠. 다 같이.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대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들은 어쨌든 방향성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스큐는 변동성이 낮아졌을 때는 되게 스티프해져요. 그리고 변동성이 높을 때는 평평해지고 예, 그런 경향들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분석 이제 이번 주 걸 가지고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원데이 빅스, 볼큐,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볼러틸리티, 단기, 장기. 그래서 5일짜리, 20일짜리. 그래서 5일짜리 같은 경우는 28.6까지 올랐어요. 지난주에 이게 뭐 1, 2주 내로 점프할 거라고 점프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일주일 내에 이미 점프를 해버렸어요. 28레벨까지. 근데 히스토리컬 말고 히스토리컬로 리얼라이즈 된 것들은 28.6, 20일짜리도 20%임에도 불구하고 볼큐 같은 경우는 18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아예 더 13%대로 낮았었고 일주일짜리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18이었던 게 20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짜리가 지난주에 18이었잖아요. 나스닥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18이었으면은 28이니까 10볼이나 위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변동성 매매를 했다. 옵션을 매수하고 델타 헤지를 하면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났단 얘기예요. 5일 동안. 왜냐하면 시간 가치보다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면 여기 그림의 요 바 그림에서 보시면은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만 팔았어도 거의 한 300포인트? 3, 400포인트는 그냥 먹었는데 그러면 3, 400포인트 한 번만 델타만큼만 먹었어도 수수료 다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형태의 변동성 매수 플레이도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걸로 보시면은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빅스보다 아래에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빅스보다 아래에 있죠. 15.78, 13.5. 그러니까 원데이 빅스는 13.5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루밖에 안 남아서 위험하지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하루만 예상을 하면 되니까. 예. 근데 뒤에 거는 이틀, 3일이기 때문에 변동성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걸 뭐 컨탱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변동성 숏텀이 낮고 롱텀이 높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볼큐 같은 경우도 18 정도에 돼 있고 리얼라이즈는 20, 28이 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18짜리가 28까지 된 거니까 볼큐로만 하면은 이건 한 달이었죠. 근데 이제 빅스가 이거지만 이제 이건 S&P 거지 그 나스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얘랑 비교하면 안 돼요. 얘를 비교할 때는 S&P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서처럼. 예, 그거 잊지 마시고 빅스들은 S&P 거고 볼큐만 나스닥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실 때는 볼큐랑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여기 써놓은 걸 보시면 월화 수목금인데 목금 같은 경우 양봉이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변동성들은 리얼라이즈 변동성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임플라이드 변동성은 둘 다 떨어지고 그러는 와중에서 주가는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FOMC 부채한도 퍼스트 리퍼블릭 악재들이 다 있는데 오히려 급락은 예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옵션 시장 하에서는 어차피 25bp는 전부 다 이미 다 반영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 변동성 자체로만 보면 실현 변동성은 지난주에 한번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힘을 좀 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에는 오히려 밴드를 저는 이번 주엔 크게는 그려놨어요.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FOMC니까 여기서 이 와중에서 미리 베팅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 매수한다라고 지금 이제 저희 홀릭스 방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변동성 매수는 지금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직도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다고 해봤자 리미티드 돼 있는 손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많이 먹으니까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좋은 포인트는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테크니컬, 디렉셔널로 하는 테크니컬로 보시면 지난주에 15일선 아래로 내려왔었잖아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거를 목금에 뚫고 올라가서 상승 추세로 다시 바꿔놨다. 그리고 최근 여기 요 한 달 내에 있는 고점은 13,204였는데 지난주에 13,204를 뚫었죠. 종가 자체가 245니까 조금이지만 그래도 고가 갱신하면서 끝낸 상태라서 잘못하면 테크니컬리는 일로 올라가는 걸로 베팅하고 있는 CTA들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테크니컬 모습으로는. 이제 무빙 에버리지들 다 상승하고 있고 저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MACD도 위로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했고 그러면 테크니컬리 볼 때는 이건 그냥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계속 난리잖아요. 아직도 똑같이 뉴스 플로우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테크니컬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목금에 뉴스들이 뭐가 있었길래 양봉을 그렸나? 테크니컬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펀더멘탈과 테크니컬을 제가 계속 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테크니컬로만 해도 안 되고 그냥 펀더멘탈로만 해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테크니컬과 펀더멘탈을 합쳐서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매치가 됐을 때 포지션을 좀 많이 싣고 그게 매치가 안 됐을 때는 포지션을 좀 적게 싣고 이런 쪽이 저는 제 경험상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레벨은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8.2% 레벨인 12,947 여기 녹색 요선이에요. 이 선 쭉. 그 이 선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그냥 피보나치 가지고서 전고점, 전저점 두 개 연결해 가지고 그으면은 이 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은 계속 바뀌지가 않고 있는 선 그대로고요. 그래서 그 선을 기준으로 계속 이제 공방전을 벌이는데 거의 이제 한 달 넘게 벌였죠, 공방전을. 그럼 여기서 위로 쏘든 아래로 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모여졌잖아요. 거기다 이 모여진 레벨들이 다음 주니까 여기 이제 FOMC도 있고 잡 데이터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일로 가면은 위로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뚫리면 아래로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다가 전체 모습으로 보면 위로 이제 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테크니컬리 보면. 그러면은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을 손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페드는 이제 25bp 인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 롱거는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퍼스트 리퍼블릭은 그냥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초중에 그냥 뭐 어느 은행에 팔렸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는 이제 흐지부지 이제 없어지는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예, 영향력이 없는 뉴스로 변동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타났거든요.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결국 그 정부 이제 디폴트 나는 부분들 하나이랑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두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았나? 내부적으로는 인플라이 되는 거는 내포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고점 뚫었고 이렇기 때문에 MACD까지 돌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승을 너무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뭐 엑시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급등하지 않으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 아랫선에 닿으면은 약간 매수해 줘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테크니컬리 보면 그리고 펀더멘탈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가 분명히 있지만 추가적인 악재가 아니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고점이 거의 벗긴 상태죠. 여기 고점이 204였는데 204 지금 넘겨서 끝낸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 파란색. 그래서 그리고 FMC가 중간쯤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별 두 개가 13,001 정도 레벨의 저점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포지션 그대로 그냥 12,950에 매수 있었던 게 그대로 그냥 있는 거고 여기쯤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지금 플러스긴 플러스죠. 그리고 빠지면 산다 그랬는데 그 빠지는 레벨이 다 여기쯤에다 걸어놔서 많이 빠지면 산다인데 거기까지 안 빠지고 올라가고 안 빠지고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추가 매수를 못한 상태. 근데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높은 레벨에다 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여기 터치해서 여기까지 조금만 빠져도 개수를 좀 늘려보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써놓은 거고요. 네. 조금 빠져서. 그리고 이제 위로 이제 더 빠지면은 한 번 정도 더 사고 여기 레벨까지. 게다가 그것까지 깨지고 나면은 이제 12,500선 여기쯤에서 그냥 로스컷 하겠다. 이거는 다시 뚫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예. 여기 앞에 차트에서 보시면 이거 파란색 선 뚫리는 거잖아요. 아래로. 그럼 뚫리면 또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11,000 얼마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많이 열리니까 여기서 로스컷하고 나오는 거죠. 일단. 그리고 반등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테크니컬이 정원해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인트라데이로 이제 빅스하고 그 다음에 원데이 빅스하고 두 개를 비교한 건데 보시면 어때요? 이건 스케일 똑같이 맞춰놓은 거거든요. 하늘색이 빅스고 주황색이 원데이 빅스예요. 원데이 빅스가 1변동이 앞쪽 부분에서 쫙 올라갔다가 끝나면서 확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금요일날은 못 내려갔죠. 이건 이제 FOMC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버나이트 하면서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계속 그릴 것 같아요. 원데이 빅스는. 그러면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저희 홀릭스 방에서 이제 예, 올려주신 분 있잖아요. 원데이 빅스가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멘트, 무슨 마약 코멘트, 뭐, 이름 뭐였죠? 뭐 있었는데, 제가 이름 잘 몰라서. 그 마약이나 맞고 계속 이제 빅스나 보고 있어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처럼 해서 이 위험 게이지로서 원데이 빅스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 그려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빅스가 낫겠다. 왜냐면 오늘 끝나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위험 게이지라고 보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주로 그리고 개인들도 매도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빅스 한 달 정도 뒤 안에 위험도가 있는 거. 그래서 찾아보니까 9데이, 뭔지 모르겠는데 9일짜리 빅스는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건 차트가 쭉 있는데 결국 원데이, 한 달짜리 빅스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냥 빅스가 결국은 아직도 그냥 위험 게이지로서는 원데이 빅스보다 빅스가 나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플라이드 변동성으로 한 달 정도는 위험치를 둬야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오늘 만기인데 무슨 뭐 위험을 심리적으로 반영할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었던 그런 뉴스들은 안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원데이 빅스를 한번 리뷰했다. 아직은 뭐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원데이 빅스가 일단 인디케이터로 얼터너티브 데이터로 나왔으니까 저걸 이제 거래에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라는 거를 한 번 정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